이슈앤토크 이정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선 456기 12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신 박보생 전 김천시장님을 모시고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본인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초청에 응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박보생 전 김천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12년에 시정을 마무리하시고 올해 6월 30일자로 퇴임하셨는데 김천 시민의 대표, 시정의 책임자에서 이젠 다시 김천 시민으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놓은 것이 섭섭하기도 할 것 같은데 심경은 어떠신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많은 보살핌 속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12년 김천시장 자리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여러 시청의 직원들, 동고동락한 직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장 그만두니까 섭섭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섭섭한 건 없고 오히려 마음은 편안롭기가 거의 짝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장에 재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부분은 없고 정말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희 본업인 농사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을 하면서 맺어진 인연, 또 사회 친구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마쳤으니까 정시문다 한거 가자, 저녁 식사라도 하자 이러면은 가끔씩 불려 나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는 시민들에게 간단히 인사하셨다 생각하시고 이슈앤토크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조금 민감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대답하시기 불편하시면 답변을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 그러니까 2016년 9월경입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결국 사드는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배치됐고 김천은 보상도 못 받고 피해만 봤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당시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님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얘기는 제가 정말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아마 일반 시민들도 사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질문지를 받았더라면은 사드에 대한 좀 자료를 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사실 여기 와서 바로 질문을 받아서 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사드는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사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는 강원도 원주, 평택, 군산, 대구, 부산 5군데를 전국에서 국방부에서 두고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갑론노을박 논란이 있자 이것이 계속되면은 혹시 20대 국회의원의 그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무슨 문제가 혹시라도 득표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덮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덮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사드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에는 우리 김천의 옆에 있는 칠곡 외관에다가 사드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칠곡에 있는 칠곡 군수, 그 상공회수의 회장, 지역의 유지들, 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삭발을 하고 서울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지겠습니다. 지기자가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주 성산기지가 사드 배치에 가장 적합한 지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하자 그때 당시에 성주 군수를 비롯해서 성주의 많은 시민들이 성주군청 앞에 진을 치고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데모를 오래 진행했고 즉 그때 당시 국무총리인 한민구 총리까지 한민구 아니고 한교안 총리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내려서 주민들 속에 이어싸여서 4시간 동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성주에서 데모가 계속되자 다시 이것을 번복을 해서 김천과 성주의 경계인 지점에 딱 갖다 놨습니다. 행정구역상은 성주고 사드를 바라보는 위치는 우리 김천입니다. 사드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도 누구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것들은 피해가 없다는데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김천만 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국가 정책이 지역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까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니까 그것이 장소를 옮겨서 우리 김천 근방에다 갖다 놨는데 그러자 그 아들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주 군수는 인구 4만 5천도 안 되는 성주 국민들 들고 데모를 해서 아들을 쫓아냈는데 인구 14만이 넘는 김천시장 당신은 뭐하고 왔느냐? 우리 사회자가 시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어요. 사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답변 하나만 내놓고 했더라도 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드는 이래서 우리나라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주나 김천 근방이 사드나 이북에서 만약에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면 가장 요격하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뚜렷한 답변 하나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드가 오게 되자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2016년 8월 20일경 23일인가 20일경 처음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강변공원에서 데모를 시작했고 20일경 일기입니다만 네. 날짜는 막 이게 미리 질문지를 맞아서 그런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미안하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23일인가 우리 시민 공수운동장에서 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게 몇 차례를 했습니다. 네네. 몇 차례 하고 그때부터 김천시청 마당에서 또는 농수면사무소 마당에서 역광장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데모를 산발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역광장에서 지금 사드의 반대 데모 집회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운 날 저녁에 지금 낮에는 뭐 따뜻하지만 저녁에 되면 춥습니다. 지금도 그 사드를 뽑기 위해서 애쓰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말 그때 국방부에서 제대로 나와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문제가 번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사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모두 걱정을 하는데 시장에 앉아서 시민의 책임자가 모르는 사람은 시장이 정부에서 한테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드가 오므로 해서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천에 의사를 올려다가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아마 사회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정말 시장으로서 국회에 가서 각 당 대표를 다 방문했고 사드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리고 한민구 장관을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찾아가서 1시간 20분 동안 제가 따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마지막에 1시간 20분을 따져도 하는 말이 김천시가 호국의 성지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했습니다. 시골의 면사무소도 이런 행정은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 장관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정말 피해 없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괌에 사드가 나타난 게 괌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가보고 싶지 않은 우리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좀 만들어서 가보자. 그러니까 갈 듯이 검토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2달이 지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왜 대답이 연약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 되겠다 가자. 그래도 웃어야 되고 뭐였습니다. 정말 내가 국방부 장관이 자신 있으면 왜 못 들어갑니까? 자 봐라 이렇다. 이런데 왜 반대하느냐. 정말 왜 그런 걸 뭐 하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데모하는 중에는 국군 정보사, 뭐 보안사 부대, 정보기관 이런데
7, 80명의 그 군인들이 나와서 녹음하고 뭐 하고 전부 지켜보고 사진 찍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면 거기 나와서 떳떳하게 마이크 들고 김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라 사드라는 웃기네 이렇게 이래서 김천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모 중지하십시오. 왜 말만 하나 이깁니다. 지금까지 역광장에도 그렇게 아마 지금 아마 날짜를 모르겠지만 한 400개가 넘었을 거예요. 데모하는 일장이. 그렇지만 누구 하나 나와서 거기 와서 해명 하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에 대해서 정말 삭발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해봤습니다. 우리가 김천의 시민의 책임자로서 지역을 지킨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도 이 사드 문제는 좀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주에는 보상을 받는데 김천은 보상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주도 10원 하나 보상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도 없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슨 보상책에 대해서 안에서 우리도 그때 당시 8조 7천억 원인가 보상 요구를 이런 시설도 하고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국무조정실장도 만나고 국방부 차관들하고 회의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것도 저것도 유야무야 되고 없고 아직도 사드만 남아서 지금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른 질문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매각 매직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사무관 성질은 5천만 원이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매각 매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시장 재직 당시 김천시청 공무원 인사에 있어 기준과 원칙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시청에 국장 되려고 하면 5천만 원, 뭐 과장 되려고 하면 3천만 원 하는데 그거는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눈하고 시청 안의 눈은 영 틀립니다. 시장이 인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절대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을 임용을 할 때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공무원을 뽑게 되고 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성실하다, 열심히 일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를 누가 하느냐. 시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평가를 합니다. 읍면 동사무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한 사람 동에는 동인장이 그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면에는 면장이 평가를 합니다. 시청에 앉아서 그 직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해서 그렇게 고가 점수를 매겨서 만약에 성긴 인사가 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성긴 후보자 명북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에 승진될 사람은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다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냥 시장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과장 자리에 한 사람이 비면은 1번에서 7등까지가 경쟁의 대상이 되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거의가 1번을 추천합니다. 2번도 추천 안 해요. 만약에 1번이 최근에 음주운전에 걸렸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1번을 추천하는데 그것도 시장이 다 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대학 교수 또 그 판검사를 거친 말하자면 변호사, 법조인 또 학교 그 교육계의 교장 선생님 이런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청 안에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6명 같으면 둘밖에 못하고 바깥에 인사가 4명이 다서 공정성을 기하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나는데 바깥에서는 무슨 성견하는데 돈이 오고 가고 딱 하는데 그거는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말이죠.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한 6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정보기관에서 거의 매일 옵니다. 법원, 검찰 다 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있는데 그저 뭐 하면은 무슨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사고를 좀 바꿀 때 있고 아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 건 몰라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잘 좀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되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소문엔 집 앞으로 도로도 내고 사전 개발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도 하고 업체로부터 청탁성 뇌물도 안 받았겠냐. 그래서 돈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 시장님 임기 중 정무비서 2명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임기 중에 부정한 일은 전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남들이 보면 시장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로 봅니다. 네. 좋은 자리로 보는데 정말 시장 자리는 어렵고 힘든 자리고 뭐 제가 제 집 앞으로 길을 내서 집값을 올렸다. 우리 마을에 옆에 보면은 뒤에 그 도로가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났는가 하면은 국토대체 우회도로라고 양천서 출발해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어모까지 준공이 됐고 네. 어모에서 그 김천시 문당동과 봉산면을 거쳐서 대학면까지 가는 국토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했는데 이 도로를 착공을 국토대체 우회도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 접속도로는 우리 시에서 김천시에서 냅니다. 내는데 네. 같은 접속도라고 국토대체 우회도 착공을 했는데 우리 접속도로 시에서 하는 거는 시는 예산 사정이 좋아서 벌써 마쳤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 아직도 지지분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 놓은 게 제가 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택도 아닌 얘기고 그리고 그 도로의 도시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이미 그 도로를 내야 된다고 도시계획이 꺼인 도로입니다. 그건 제가 시장할 때 아니고 그 앞에부터 도로가 도시계획서이 꺼있고 그런게 국토대체 우회도로는 준공이 안 되고 그 도로부터 나니까 접속도로인데 사람들이 알기는 시장이 말이야. 그 지 땅값 올리려고 하는데 하면 이게 여러분 투수가 들어가서 아마 제가 사정기관에서도 여러분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고 또 시장이 어디 돈을 버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디 저는 시장을 재임하면서 어떤 공사 여주라 저주라 물건 여기 사라 저 사라 일체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럼 전에 이권에 관계되는 제가 관여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관여하면은 지금 선거를 하면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런 것도 선거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는가? 사람을 어떤 모함을 하기 위한 얘기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담입니다만 한간에 여자를 좋아하고 주위에 애인이 많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실제 애인이 많으신지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해야 되죠. 네. 제가 선거를 하지 않을 때는 여자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네. 선거를 하지 않을 때. 근데 선거를 하니까 예인이 많다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예인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사실 가문의 영광인데 이게 선거 때마다 되면 뭐 어느 여자도 기고 누구도 기고 한데 하나라도 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우리 집에 그 환경구조상 저는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원래 연세가 93세인데 하루에도 전화를 4번씩 합니다.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온다면은 걱정이 돼서 가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연애 뭐 좀 잘하고 예인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는 사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임기 중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들이 많았고 특히 예산 쪼개기와 그로 인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장을 하면서 아마 포퓰리즘 인기 위주의 행정을 했다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시정을 펼치면서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해나가자. 그리고 제 앞에 모신 박팔룡 시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실 있게 행정을 하자 해서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쪼개기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없앴다 이라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시에서 굵직한 사업인 그 부항댐을 제가 시장을 하면서 착공을 해서 만들어냈고 매년 수해만 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던 감천 내과를 전부 하천을 전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김천시의 국토대체 우회도를 만드는 등 김천에서 SOC 사업을 해서 농서에서 칠구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을 시켰고 양금동에서 지뢰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을 시켰고 이 시청 앞에서 어모에서 상주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회도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고 또 지자동에서 혁신도시를 가는 도로를 6차선으로 만들고 시내 중심부에 도시계획서에 있는
거의 도로 중요한 부분은 다 떨어졌습니다. 떨었고 또 우리 지역의 환경을 걱정을 해서 정말 환경 개선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수 개선 정비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뭐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서 금액을 확실히 배우는데 약 3,400억 정도를 들여서 시내 하수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다 묻었습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은 모기나 파리가 옛날보다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런 사업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100만 평이 넘는 105만 평에 가까운 공단을 제가 만들었고 혁신도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찾아서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보다도 조건이 좋은 데도 한번 가보십시오. 김천만큼 저렇게 짜임새 만들었겠는가.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뭐 어떻고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장 재직 당시 김천을 대한민국의 중심, 십자축의 교통요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김천에서 거제까지 KTX 연결도 제한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2006년 7월 3일 날 김천시장에 취임을 해서 아마 그해 10월 달에 2006년 10월부터 그 철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천 이대로 좋은가? 앞으로 미래 김천시가 30만 정도 이상 자족의 도시를 만들 거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저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주, 고령, 합천, 의령, 고성, 통영, 거제까지 철도를 구상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아마 장관님이 정종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고 우리나라 철도 관련 박사, 대학 교수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만 박용환 건설교통국장, 정용우 교통국장 저하고 다니면서 철도 관련 박사들 다 만나고 부탁하고 정말 술밥 먹어가면서 노력을 해서 2011년 4월 4일이라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그래 기억이 되는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에서 거제 간 철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방송국 앞에 나는 길 그냥 돈만 있으면 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반영을 시켜야만이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국가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말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그때 당시 성주군수, 고령군수, 합천군수, 경남 의령군수, 진주시장, 거제시장 전부 이런 사람들 모시고 국회 가서 제가 토론회도 했고 국회 가서 2번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그런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토론인가 그게 없을 거예요. 2번이나 토론을 했고 우리나라 국회의장부터 각 당 대표 전부 청와대, 국회 안 찾아다닌 데를 없습니다. 장관도 국토부도.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송원석 의원이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그것도 시장 군수들 찾아가서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철도가 구축망 계획에 반영됐지만은 예타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자꾸 착공을 미루고 예산 확보가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 좀 한번 힘 있는 자리 있을 때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제 혼자 한 거 여럿이 찾아갔습니다. 네. 본인한테 확인해도 좋습니다. 좋고 이것이 이제 경남 그때 당시에 경남에서도 그 우리 홍준표 대표가 아마 경남지사에 계실 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경북도보다는 경남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이번엔 또 이제 그 경수 씨입니까? 네네. 그분이 경남지사로 되고 나서 시민노무이 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아마 예타 없이 철도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말 감회가 깊고 왜든지 저런 것이 돼서 우리 김천에 시발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김천이 희망이 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서 여주, 충주, 문경을 거쳐 김천으로 철도가 국가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만 된다면은 정말 우리 김천은 다른 어떤 도시에 부럽지 않은 그런 희망 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퇴임 후에도 멈추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다음 행보가 있어서 저러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 행보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꼭 출마하라고 권유한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저는 누구한테도 제가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저는 그동안에 뭐 제가 참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12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또 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시장 마치더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고마움만 가지고 항상 네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서 제가 조그만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봉사도 다니고 함께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송원석 국회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단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수록 시민 한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는 그때 가서 또 제 주변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지 지금 제가 국회의원 나겠다 안 나겠다 그런 목적을 두고 제가 누구 사람을 만나는 아니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천대학교의 위기, KTX의 구미역 정차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젠 김천시정을 직접 이끌어본 원로로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천대학이 4년제를 만들 때 제가 김천시장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김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과 제가 단독으로 만났어요. 우리 시청 적개실에서 만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서너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1번이 김천대학을 4년제로 좀 바꿔달라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두 번째 특목고 유치를 교육안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KTX 역사 문제 이런 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참 그때는 김천대학교 재단에서도 혁신도시 4년제 대학 바꾸는 걸 반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걸 참 저희들이 억지로 하고 해서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 윤옥현 김천대학 총장하고 제가 교육부에 방문해서 교육부의 담당 계장부터 과장, 국장, 정책실장, 차관, 교육부 장관까지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서류를 해서 같이 들고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참 김천대학을 4년제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물론 애를 많이 쓰셨고요. 같이 애를 쓰셨고 있는데 참 지금에 와서 김천대학이 상당히 위기가 돼가지고 갈 때 참 가슴이 누구보다도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첫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참 시에서도 많은 지원하고 시장이 앞장서고 우리 김천시의 지도급 인사들 다 모셔놓고 시청 회의실에서 대책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처음엔 잘 됐습니다만은 또 두 번째 심사에서 좋게 평가를 좀 못 받아서 위기라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대학 하나가 없어지고 하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없어지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네. 그 대학과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합세해서 대학을 꼭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앞장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장님, 도의원님, 정치권에 있는 시의원님들까지도 함께 나서서 앞장서서 김천대학을 살리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은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KTX 구미 역사 문제를 지금 자꾸 들고 나옵니다. 지금 구미의 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아마 뭔가는 타개책을 하기 위해서 KTX 구미 역사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것 같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소문으로지만 들려오는 소리 될 때 굉장히 안 됐습니다. KTX 역사를 할 때 준공할 때 제가 김천시장을 하면서 준공을 할 때 역사 이름을 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KTX 김천 역사 이래 했는데 구미 역사를 그때 지을 때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구미 역사에 구미자를 KTX 김천역하고 갈로 열고 구미역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미자를 왜 해주느냐? 훗날 가면은 틀림없이 KTX를 이용하는 승객이 구미산에 많기 때문에 구미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김천구미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는 구미의 지도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동의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김천 갈로 열고 구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미 역사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구미 역사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선다면은 김천 혁신도시, 김천시 전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권에 있는 앞장선 사람들 목숨이라도 내걸고 막아줘야 됩니다. 더 이상 저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얘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래야만 김천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선 시장 임기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선 시장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다면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저 혁신도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임 박발용 시장님 계실 때 참 저도 같이 일조를 했습니다만 참 전 시장님께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나서 재검 탄다. 재검 탄다는 소리 안 한다 소리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으로 시장 군수들이 인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12시에 뉴스에 혁신도시 세종시 재검 탄다는 방송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출발하는 걸 외국 가는 걸 중단했습니다. 내무부에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 전화를 해서 저는 이래서 못 가겠다 한 게 부시장이 하면 되지 시장 가야 된다 이겁니다. 뭐 비행기 표도 뭐 물어줘야 되고 뭐 어쩌고 해서 가야 된다 했는데도 제가 안 가고 그 이튿날 바로 국토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그게 그때 아마 YTN인가 KBS하고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그 어느 방송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자회견도 못하고 하는 거를 억지로 기자실을 뚫고 나가서 제가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와대, 국회 안 찾아다닌 데 없어요. 우리나라 여로에 해서 그때 제가 전국 혁신도시 시장군수협의회 제가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뭐 책임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장을 서야 되고 해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1년 동안 한 투쟁을 해서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삼선 시장으로 임기를 마감하며 이루지 못해 정말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시장이 되면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50억이 넘어가면은 투자비가 50억이 넘으면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100억 정도가 넘어가면 중앙에 전부 투자 심사를 전부 받아서 해야 된다는데 정말 시장이 뭘 의욕을 가지고 좀 잘해보자 해도 이 심사에 전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장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거기가 중앙에서 모든 실권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기사 옆에다가 하열비 공원이라고 금액이 아마 1162억인가 아마 1062억인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탑을 씌우는데 111m 평화의 탑을 하나 씌우자. 탑 그러면 김천하도록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탑을 한번 멋지게 씌우자 했는데 이 탑을 씌우려고 하면 중앙에 승인을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는데 원래 111m는 화학산이 1111m이기 때문에 10분의 1로 해서 111m 탑을 한번 씌워보자 했는데 이게 심사에 걸려서 안 되는 겁니다. 낮춰라 무조건 낮춰라. 그러나 결국은 2년 반 동안 공사도 못하고 결국 41m인가 2m로 낙찰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50m 넘는 탑에는 탑 그러면 김천에 정말 저걸로 인해서 관광객도 모이고 시민의 어떤 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저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 바람에 공사도 제가 시장 임기 중에 마치고 나올 걸 아직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저런 법들을 좀 과감하게 바뀌어서 누가 시장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저걸 좀 현실에 맞도록 바꿔줘야지 시장 군수들이 정말 또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서울 가나 부산 가나 대구 가나 김천호나 건물의 높이만 다를 뿐 도시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중앙에서 통제권을 쥐고 지역 자체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잘 모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바다 옆에 도시는 바다 옆에다운 도시를 만들고 김천 같으면 내륙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 모든 것을 중앙에서 그날 쥐고 좀 그런 것들이 좀 행정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것들을 제가 있을 때 착공하고 준공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나온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천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저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정말 우리 김천이라는 자존심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GMTV도 큰 발전이 있도록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난처한 질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라는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천의 발전, 잠시도 미루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정 운영의 선행자로서 겪어온 시행착오와 성과는 참으로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원로로서 앞으로도 김천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보생 전 김천시장님과 함께한 이슈앤토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